예, 한국금거래소TV 금알람의 송종길입니다. 고점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즘 금값과 은값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많이 걱정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금값과 은값이 어떻게 될지 해외 전문기관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검색을 해봤고요. 딱 쪽집게로 뭐 앞으로 금값이 어떻게 되겠다, 은값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을 발표한 그 전문기관 아직 없더라고요. 다만 어떤 흐름을 보고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문기사 몇 개를 좀 인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그 금이나 은 향후 어떻게 변화가 되고 나중에 차익 실현이 어떻게 될지 유추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은행들은 어떤 관망치를 내놓을 때 보수적이죠. 미국의 저명한 투자은행인 제프리스는 그 저금리와 미 달러화의 약세 가능성으로 2021년도 금에 대한 평균 가격을 온수당 2,200달러로 예측을 한다라고 합니다. 한번 다음 내용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프리스는 3, 4분기 금 가격 전망치를 5.5% 올린 온수당 1925달러로 전망을 했었고요. 2020년 전체적으로는 5.7%가 상승한 평균이 되겠죠. 연간 평균 1843달러로 예측을 하였으나 2021년 들어 가격 상승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본다라고 합니다. 자, 2022년까지 미 연준이 금리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며 중기적으로는 그러한 지지 요인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다음 그 상품 가격 알려주는 방송에서 주간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때 왜 연준이 제로금리와 추가 부양책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프리스는 지난 12개월 동안 금 가격과 미국 10년물 실질금리의 인버스 상관관계가 0.98이었는데 이는 이미 역대 가장 큰 비율이었던 0.75를 훨씬 상회했다고 지적을 했고요. 은행이 금에 대해 2021년까지 금 투자에 집중하겠지만 전 세계적인 성장에서 추가적인 경기 회복은 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2021년까지는 상승하겠지만 2021년 이후 금 가격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평균 가격은 온수당 2,000달러로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제프리스는 은에 대한 내용도 예측을 했는데요. 상향 조정해서 3, 4분기 평균 가격을 온수당 25달러로 31.6% 정도 수준일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2021년에는 평균 50% 인상된 30달러 온수당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은값과 금값은 2021년도 전망치를 은은 30달러, 그 다음에 금값은 약 한 2,200달러 정도 선에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과 은에 대해서 전망치를 알아봤는데요. 금에 대한 어떤 채굴량, 금 광석의 매장량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신문 기사 하나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채굴 생산량이 줄어들어 금 부족 현상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C19나 팬데믹의 불확실성으로 금 구매가 급증했으나 투자 분석가들은 금의 재고량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금 생산량은 3,531톤으로 그 전년보다 1%가 감소했고 이는 2008년 이후 첫 연간 생산 감소였다라고 하고요. 통계에 따르면 인류 역사상 총 19만 톤의 금이 채굴되었으며 여러 설을 감안하더라도 약 20%의 잔여 채굴량이 이제 남아있다라고 하고요. 다음에 세계금협회 대변인은 기존 매장량이 고갈되고 메이저 광산의 발견이 점점 줄어듦에 따라 향후에는 채굴량 공급이 둔화되고 줄어들어 약간 감소할 수 있지만 생산량이 완전 정점에 이르렀다고 보기엔 약간 시기상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러한 언급은 저명한 기금속 투자 전략 분석가에 의해서 야후 파이낸스에도 광산 생산량은 그럭저럭 유지를 해 나가고 하향 곡선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극적인 부족 현상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인용되기도 했고요. 자, 전문가들에 의하면 새로운 금강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지만 대규모 매장지 발견은 점점 더 드물어지고 있고 현재 채굴되는 대부분의 금 생산도 수십 년간 사용된 오래된 광산에서 나온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채굴 작업의 약 60%가 현재 지표 광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화 광산이라고 합니다. 채굴하기 편한 지표에서는 60%, 채굴하기 힘든 지하에서는 한 40% 점유한다라고 보는 거네요. 자, 대규모 저비용 광산과 남아프리카의 오래된 광산의 매장량이 거의 고갈되었다는 점에서 채굴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반면 중국의 금강은 훨씬 영세해서 고비용 구조다라고 합니다. 인프라가 열악해서 채굴되는 생산 비용이 원가가 높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 같고요.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금 채굴 국가이며 다른 주요 생산국은 캐나다, 러시아, 페루 등이고요. 전문가들은 비교적 적은 수의 미개척 지역이 있으며 가장 유망한 지역은 여러모로 불안정한 지역인 서아프리카일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아프리카는 이제 그 분쟁 강물이라고 해서 금, 텅스텐 이런 그 메탈들을 강력하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통제하고 있잖아요. 거의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미개척지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설명인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석유와 같은 자원과 달리 금은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즉 더 이상 채굴할 수가 없는 경우에도 금은 절대적으로 고갈되지 않는다라고 본다. 이제 이거는 고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금광에서의 고갈은 되더라도 석유처럼 태워서 없애는 자원이 아니고 한번 사용을 하더라도 다시 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고갈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향후 10년간의 은혜에 대한 예측입니다. 현재 은혜 시장에 과잉 공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지금 설명되어 있고요. 자료가 좀 깁니다.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굴된 전체 은의 절반이 주원리나 투자 목적이 아닌 산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은의 가격은 일정 부분 세계 경제 전망과 연동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경제가 성장이 되면 은의 가격은 상승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자, 은은 독립적으로 채굴되지 않고 다른 금속의 부산물로 채굴됩니다. 금, 구리, 아연, 납, 이런 금속을 시출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금속들을 생산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은의 생산량도 감소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은의 수요와 공급 사이에 이러한 약한 고리는 은의 예고 없이 시장에 과잉 공급될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금과 구리, 아연 생산량이 많아지면 은의 생산량도 많아진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기록적인 상승은 2020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올해였고요. 6월 21일 17.63달러 온수당 갔고 8월 초죠. 29.77달러에 도달을 했습니다. 가장 높은 가격을 보였던 시점이 되겠고요. 다음은 은의 예측을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는 산업적인 은의 사용인데 역사적으로 은은 영화 산업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산업에서 예전에 아날로그식 그 필름에 많이 은이 도포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는 지금 현재 이제 디지털 사회니까 전자산업이 태양 전지판에 사용되고요.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 사용됩니다. 고급 식기에도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향후 10년간 은은 세계 경제 전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걸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IMF의 최신 경제 전망을 통해 대략적인 예측을 볼 수 있는데 해당 자료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4.9%로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5.4% 성장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신문 기사에서 굳이 내년 그 경제 성장률을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은이 좀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암시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2030년까지 아직 9년이 남았지만 현재의 경기 침체 조건이 2008년, 2009년의 금융위기 이후 아주
긴 성장기를 거쳤기 때문이며 코로나 사태가 급속도로 확산했기 때문이라는 가정을 해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은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 납, 아연, 구유와 같은 다른 광물들의 부산물로 추출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앞서 시장에 과잉 공급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비밀이 아니며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기 대상으로서의 역사가 있는데 1933년에서 1974년까지 미국에서는 금 투자가 금지됨에 따라 그 대안으로 은을 투기 대상으로 삼았던 기억도 있다. 약간의 변동성은 여전히 있지만 점차적으로 덜 두드러지고 있으며 향후 10년간은 가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이거는 좀 애매한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0년 후에 은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전망은 일반적으로 좋지만 가장 큰 위협은 은을 투자로 보는 것에 대한 불만이며 금이 은의 가치를 절하시킬 것이라고 하는 점이다. 이 부분은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 1대 124까지 벌어졌다가 지금 1대 70까지로 이제 그 간격이 축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메이저 어떤 그 회원사, 금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회원사들이 간섭을 해서 은의 가격을 낮출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그 신문 기사가 아닐까라고 보고요. 자, 그러나 산업적인 수요는 금과 달리 은에 대해서 가격 보호선을 제공할 것이다. 자, 이 의미는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뭐 산업, 전자산업의 어떤 수요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은값은 더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신문 기사 내용이 향후 10년간의 은의 예측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쪽집게처럼 이렇게 딱 꼽아주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현 상황을 설명하는 것 같고, 요약하자면 경기가 살아나면 은가격은 좀 올라가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인 걸로 보여집니다.